마스터님이 예를 들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언니 뭐 나도 언니가 한 거 투자를 해보고 싶어. 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거든. 돈 얼마나 모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최소 그래도 네. 한 3천만 원 정도는 모아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1년에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 3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천만 원 이내 정도로 일단 모아서 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 이유 때문이군요. 네. 그러니까 투자 한번 진행할 때 이 정도 돈이 드니까. 네, 네. 진짜 3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네, 집이 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좀 전에 3천만 원 얘기하셨는데 마스터님 투자하신 것 중에 투자금 작게 들어간 건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역시 투자였는데요. 네. 한 800만 원 정도로 네, 투자를 네, 진행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하나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집 네. 하나 사신 건데 네. 800만 원 들었다고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시장에서 좀 기회를 준 부분이 뭐 네. 규제로 이제 임대차법이 나오게 되면서 전세가가 이제 폭등하는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곤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빨리 좀 앞당겨져서 빨리 왔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매수하기 전에 뭐 강력시라든지 지방의 이제 중소도시를 임장을 많이 했던 사전에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현장 임장이 가장 중요하고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네 보고 네. 아파트 단지 다 들어가 보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이제 많이 파악하면서 실질적인 네. 지역 간의 비교, 또 지역 내에서 비교, 네, 그리고 뭐 평형 간에 뭐 20평대 투자를 좀 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그 시점에 뭐 20평대랑 30평대 어떤 가격이 달라붙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또 30평대? 네, 30평대 투자를 또 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최종 투자 단지를 좀 추출을 했고요. 실제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걸어 다니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울 때, 추울 때. 예. 그럴 땐 차 타고? 아니요. 걸어서 다니는 거죠. 그럴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이지만 저는, 네, 실제 현장 임장을 다닐 때는 거의, 네, 노숙자처럼 다닙니다. 임대차법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 투자 다 못 하잖아요. 근데, 임대차법이 나왔다. 그리고 임대차법이 나오고 나서 전세가가 급등을 했죠, 전국이. 전세가가 급등을 하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작아졌다. 그리고 그때 이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아졌네 하는 순간 바로 투자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전세를 놓을 당시만 해도 전세 물량이 그 인근에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네. 미리 그 동네를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다 알고 얼마 이제 적정 전세가로 내가 이제 놓았을 때 바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이제 넣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뭐 호재가 있다. 여기 지금 아주 좋은 시기가 있다. 지인 말 듣고 가서 그때 막 찾아보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다 다녀놓고 그런 일이 쭉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되겠는데 싶을 때 하시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매수를 좀 해나가는 방식이고요. 뭐 광역시라든지 이런 이제 동일 평형대 이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고 매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입지 대비 너무 싼 가격대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그러면은 다른 광역시도 그럼 평상시에 다 가셨던 거네요? 네,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의사 결정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을 이제 결국에는 다니시는 게 내가 그 달에 그 지역을 간다고 해서 바로 항상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미리 둘러본 지역 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네,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저기 이제 다 다녀보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전 투자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냥 합니다. 뭐 안목 사람들은 안목인 줄 아는데 그게 결국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쌓아나간 상태에서 좋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네, 네. 그걸 위해서 한여름 한겨울에도 걸어 다니시고 네. 안 힘드셨어요? 네, 힘들어도 걸어 다녀야죠. 네. 좋은 물건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3천만 원 아까 이제 최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뭐 1년 이제 꼬박 모아야지 가능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종잣돈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떻게 결국엔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은 그 과정상에 내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투입했을 때에 네. 이게 수익의 어떤 결과로 저는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되게 심플해지거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까 이전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뭐 단지도 가보고 집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사람들 사는 수준도 좀 보고 네. 이런 걸 이렇게 미리미리 봐놓으셨던 거네요. 네. 혹시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있으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네. 광역시급으로는 네, 울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특례시로 지정이 된 창원의 이제 가격이랑 비교를 해볼 때, 네. 뭐 하포구에 이제 비슷한 연식으로 가격을 비교해도, 오히려 이제 하포구에 있는 물건들이 보면 1억 정도 더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아, 울산보다요? 네. 그래서 울산이 충분히 어떤 저렴하게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KCC 입주라든지, 네. 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채 입주라든지, 음. 네, 그리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넷들 입주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매매가 자체가 네, 조금 조정됐고 좀 보합 상태였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저점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뭐 다른 지역 대비 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방의 중소도시로 봤을 때에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포항이 충분히 뭐 저렴한 가격대 구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네, 대구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중소도시로 그래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매수 기회가 있는 곳은 청주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빨리 네. 끝내고 가봐야지. 수도권은 어떤 거 같아요? 수도권에서 여기 앞으로 한 3년 정도 뒤에는 여기가 되게 좋아질 것 같다 싶은 데 있어요? 3년 뒤에 이제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결국엔 또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투자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도권은 지금 이제 상승 후반부이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해서 보기보다는 실거주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입지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지역들은 뭐 수지구라든지 분당의 일부 지역, 대치동에 있는 그런 단지들이 과거 시장에서 보면은 전세가율이 3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수지구라든지 이런 데 있는 구축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높죠. 네, 60%대였어요. 근데 최근 흐름이 거기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고 또 일부 단지들은 거의 이제 60% 중반대를 또 넘어선 단지들도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좀 장기적으로 실거주 관점에서 좀 매입을 해두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나요? 네, 입지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이제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장에서 3본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예, 근데 확실히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이제 가격이 치고 가는 부분이 입지적으로 강남으로 좀 빨리 결국에는 도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잖아요. 예전이랑 달라진 거죠. 뭐 체급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체급이 달라지고 또 판교라는 거대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가 유망되는 그런 직종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뭐 분당이나 수지 이런 쪽은 거주하기에
엄청나게 이제 좋은 입지인 거죠. 월부에서 부동산 투자 공부 시작하셨죠? 네, 월부에서 네, 실질적으로 뭐 강의를 들었던 시기는 네. 2016년도 네, 초반입니다. 네. 그 어떻게 공부 시작하신 거예요? 월부 와서? 너바나님 책을 읽고 좀 블로그 글도 읽고 좀 카페에 가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강의를 열반스쿨 1기로 저는 이제 듣게 됐었거든요. 그 너바나님 강의요? 네. 1기. 네. 그래서 네. 그 그 너바나님 그 초보 강사실 때 그때 들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지금 있는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네. 네. 다른 데서 했었죠. 네. 공간 이제 대여하는 그런 네. 데에서 임시로 맞아요. 강의를 하던 시절이었었어요. 네. 한 40몇 명 앉아가지고. 네. 제일 도움됐던 강의나 뭐 책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반스쿨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거에 어떤 막막함을 좀 느끼긴 하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팁들을 물론 제공해주는 많은 강의들도 있지만 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잘 잡고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어떤 자산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크게 봤을 때 어떤 투자 기준을 지켜서 내가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큰 틀에서 잡아놓고 출발을 하시면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잘 잡고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건가? 그 부동산 뭐 어디가 입지가 어쩌고 뭐 어디가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 범위가 좀 더 넓은 부동산을 감싸는 범위의 재테크 강의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을 잡는다는 게 그런 네, 의미신 네. 거죠? 결국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고 그걸 진행하고 있지만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잘 담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뭐 한 채, 두 채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크게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좀 설계하고자 하는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 네.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보통 시작하고 나서도 중간에 어떤 포지션으로 이거를 계속 쭉 이어나갈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밑그림이라는 거는 결국 각자의 몫인 거잖아요. 예, 그 밑그림을 누가 대신 그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설계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금의 어떤 결과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스터님 하실 때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전 많이 했는데. 네, 많이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이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경험이 없거든요. 실전 투자의 경험도 없고 자산이 쌓아진 모습을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지. 그쵸. 그쵸. 스스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순자산을 얼마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라는 사람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 남들은 가능하지만 나는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특별한 엄청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전에 평범한 주부 중에 한 명이었었고 네. 워킹맘 중에 한 명이었었고 그냥 여느 집처럼 그냥 아이 둘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면 그냥 마주칠 수 있는 너무 평범한 사람. 네. 저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냥 묵묵히 뭐 배우는 것들을 실제로 내 행동에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뎠더니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로 이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나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의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묵묵히 현장 다니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좀 잘 모은 돈을 뭉쳐서
정말 잃지 않는 투자로 하면은 직장 다녔을 때 이외로 또 그만큼의 어떤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먼저 자기 확신을 가지시는 거.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일단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계속 뒤를 되돌아보거든요. 나 이만큼 이제 공부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좀 실력이 늘었을까? 계속 앞만 보고 쭉 그 방법으로 쌓아가시면 되는데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내가 이만큼 늘었나? 이만큼 늘었나? 계속 이걸 확인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독서를 해야 된다, 뭐 강의를 듣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충분히 결과물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해야 돼요? 그래도 1년 정도 되면은 조금 감을 잡고요. 네. 2년 정도가 이제 지났을 때 내가 실전 투자했던 게 뭐 전세 만기가 돌아온다거나 뭐 매매 시세 차익이 막 크진 않더라도 일단은 뭐 전세 상승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은 아, 이게 뭔가 현실로 가깝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묵묵히 그냥 네, 해야 되는, 투자자로서 해야 되는 그 영역의 일들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말이 쉬워서 2년이지. 한 3개월만 해도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묵묵히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비슷해요. 맞사님 생각이. 그래도 못해도 4계절은 해봐야 되지 않나? 같은 걸. 네. 네. 뭐 연인들끼리 사귈 때도 4계절은 지나봐야지 좀 맞아요. 아는 거잖아요. 네, 물론 네. 뭐 그 지나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긴 네. 한데. 네. 네. 근데 그건 기본이니까. 네, 네. 그렇죠? 이때 루틴이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초반 1년을? 이제 평일에는 일단은 뭐 네. 2, 3회 정도 이제 퇴근 후에 임장 가는 거를 최소 이제 목표로 했고요. 평일에 2, 3회요? 네. 5일 이제, 중에? 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또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독서, 네. 책 읽거나. 네. 뭐. 그런데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좀 아니면 자료 정리나 뭐 보고서 작성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한 공부들을 하는 시간들을 좀 채우고요. 보통은 평일의 루틴 자체가 아이들 좀 재우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인.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재우고 나서 밤에 이제 공부해서 새벽까지 이제 공부하는 패턴을 좀 저는 이제 많이 했었어요. 피곤하잖아요. 네. 피곤해도 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주말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말에는 최대한 이제 아이들 맡겨놓고 좀 임장을 가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좀 투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평일에 그렇게 좀 이제 워킹맘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평일에는 네.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고 주말은 그래도 시간을 통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네요. 네, 좀 크게 이제 뭐 끊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아이 맡겨놓고 좀 임장을 좀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시면은 순자산 막 40억 이렇게 되면은 일 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개인 선생님 이게 붙어서 알려주는 개인 선생님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막 독서 모임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코칭도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영역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하지는 못했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좀 힘든 시기에 이제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안에서 투자를 배워가면서 제가 이제 물론 내가 뭐 양적으로 투입하는 공부의 양이 있지만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뭐 너바나님이나 너나님, 뭐 박남미실님 등등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뭐 시간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비용을 투입해서 그 투자 경험으로 이제 쌓여졌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필요로 한 부분을 내가
줌으로써 어떤 느껴지는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맞아요. 맞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투자와 별개로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의 영역은 돈 이상의 어떤 의미로서의 저한테 다가오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일을 좀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좀 나중에 제가 이제 노년이 돼서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가는 게 제 삶이 더 충만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행복하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알아요? 이거 영상 보고 또 마스터님 막 보고 싶다고 여기 월부 막 찾아오시는 분 계실지?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마스터님하고 그냥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더 잘 돼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아마 더 잘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즘에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회사 그만두시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직접 사람들 도와주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세요? 되게 뿌듯했다거나. 네. 어떤 언제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사소하게 네. 그분한테 이제 제가 아는 걸 알려드렸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실전 노하우들을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았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감사 메일이나 그 마음을 전할 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솔직히 노후 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왔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투자 자체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을 때 어떤 제자들이 남게 된 부분이 예,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도 하나 기억나는 거 있다. 저 옛날에 그 강의 때 이제 그 선생님 할 때 이제 한 10명 정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현장 데려가고 할 때 선생님 할 때인데 그때 그분이 남자분이 지방분이셨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말하는 거 힘든 사람. 그리고 모자도 까만색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이 사람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어두워 보이고 그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남자 이렇게 편지 써보는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릴 것 같다. 그거가 아직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 그런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편지를 받게 되면은 네. 감동받게 된 순간들이 좀 많았던 그쵸. 것 같아요. 네. 7년 동안 직장 생활, 아이들 키우기, 투자 같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어려운 게 있으셨을 텐데 직장인 투자자, 워킹맘으로 사는 투자자로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거. 투자적인 측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네. 먼저 그 가정이랑 투자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어떤 챙기는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 갈 때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몰입은 하되 정말 그 돈 문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사람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자산을 맞아. 벌고 난 다음에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만 남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가족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되 정기적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어떤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좀 최대한 가지려고 했었고요.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완전히 온전히 가족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워킹맘 투자자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을 할 때 그 부분을 일단 좀 잘 챙기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월급쟁이라고 하면 솔직히 회사? 자본금이 돈이요, 돈.
그쵸. 네. 예,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다 출발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 채널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소액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요 이렇게 종잣돈 모은 거를 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제대로 좀 투자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그 과정상의 좀 절차를 좀 잘 밟는 거. 예.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종잣돈마저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번다라는 것보다 잃지 않은 투자가 되게끔 처음에 네, 그 매수 경험을 좀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려고 덤비는 것보다 처음부터 잘 모르는데 네. 안 잃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가면서 네. 그 실전 투자 이제 하나가 진행되기 전에 뭐 책을 읽는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상의 이제 투입이 필요한 거죠. 요즘엔 어떠세요? 요즘엔 애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세요? 네, 이전보다 확실히 뭐 가족 간에 좀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은퇴하셨잖아요. 네,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이렇게 덤덤하게 은퇴했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네, 은퇴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래도 힘든 시간을 거쳐서 충분한 보상이 생겼네요. 네. 아이들 좋아하나요? 네,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제 실감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막 어색해요. 막 엄마 집에 있으니까. 네. 네. 처음에 이제 뭐 실감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네. 네. 좋아합니까? 네,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10억 달성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배우자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네, 뭐, 항상 제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좀 지지해 줬던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아이들은 뭐 제가 함께한 여느 엄마들처럼 이렇게 함께한 시간들이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좀 잘 지내줘서 네,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 내가 이제 너무 늦어서 기회를 좀 다 이제 날려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인생에 되게 큰 변화의 계기로 투자에 이제 입문하게 됐지만, 그런 큰 계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하기로 아니면 인생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고 봤을 때, 제 인생에 이제 큰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다,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런 어떤 보상으로 좀 이어진 부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큰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스터라는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죠. 네, 그렇죠. 네. 너나이라는 새로운 자아가 생겼고, 뭐 저희 둘 다 본명이 이건 아닐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네. 투자하면서.